네, 오늘은 고3 담임 선생님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를 모셨는데요. 그 수능을 이틀 앞둔 오늘 우리 학생들 그리고 학부모님들도 마인드 컨트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도 오늘 처음 알게 된 사실인데요. 우리 예. 서상원 선생님 고3 담임만 16년을 하셨다고요. 예. 정말 고생 많으셨네요. 아니 더 많이 한 사람도 있을 겁니다. 네. 선생님, 요즘 교실 분위기는 어때요? 예, 지금 아무래도 뭐 워낙 큰 시험을 앞두고 있다 보니까 아이들이 심리적 압박감이 매우 크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지각이나 조퇴나 결석도 잦고 조는 학생도 굉장히 많습니다. 어쨌거나 교실에는 한 두 부류의 학생들이 있는데 대다수의 학생들은 끝까지 지푸라기라도 잡는 절박한 심정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빨리 끝나라. 이 심리적 압박감에서 해방되자 뭐 이런 심정을 가진 그런 친구들도 있습니다. 어쨌건 지금 어떤 학생이든지 간에 지금은 신체적 그 컨디션 관리와 함께 뭐 새로운 기억을 자꾸 만들려고 하기보다는 이미 봐왔던 오답 노트 등을 착실하게 빠른 속도로 정리하는 것이 굉장히 좀 필요한 지혜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예, 뭔가 빨리 끝내고 싶어하는 아이들의 마음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네, 정찬호 박사님께서는 이제 정신건강의학 전문의로서 많은 수험생들과 학부모님들을 상담을 하고 계실 텐데요. 네. 의학적으로 봤을 때 수험생들이 받는 스트레스 지수 어느 정도 되나요? 대한민국 수험생이 받는 스트레스 지수를 갖다가 이제 외국 의사들하고 같이 얘기하면 아주 기절 초풍을 하죠. 홀메르 하그 라체라는 사람이 만든 어떤 스트레스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는 예외이지만 미국에서 같은 경우에는 배우자가 만약에 사망했을 때 그 스트레스 지수를 100으로 잡아요. 그리고 40세 3번째로 가장 적은 거는 간단한 경범죄를 졌을 때 11점. 해가지고 1년 동안에 한 300점 정도가 쌓이면 그 사람의 심신에 영향이 온다고 합니다. 네. 자, 그런데 과연 우리나라에서 여기서 조금 특징적인 것 하나만 바꾸면요. 우리나라는 1위가 배우자 사망이 아니고 자녀 사망입니다. 아무튼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 수험생들이 과연 얼마만큼 몇 점의 스트레스를 받느냐. 홀르멘 라흐가 주장한 거는 300점만 넘었다면 심신에 분명히 이상이 온다라고 했는데 네네. 제가 조사를 해본 결과 대한민국 수험생들이 갖고 있는 어떤 스트레스는 어떤 갇힌 생활 그리고 시간 조절을 해야 되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종교 생활도 심지어 못하는 이런 것들 다 합쳐봤더니 312점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아까 얘기한 대로 10명 8%에서 심신에 문제가 생긴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수험생으로 사는 학생이라면 아까 선생님이 말씀하신 그런 학생처럼 포기하지 않는 학생이라면은 거의 100명 중에 80명은 슬럼프, 다시 해서 번아웃 상태에 빠진다고 볼 수 있겠죠. 아이고, 예. 10명 중에 이제 8명이 그 심신의 이상을 느끼는 300점이 이제 웃돈다는 이야기를 해주신 거잖아요. 아, 정말 그 슬럼프를 잘 어떻게 극복을 해봐야 할 텐데요. 지금 16년째 고3 학생들과 함께하고 계시는 우리 서상원 선생님께 좀 여쭈고 싶은 게 우리 학생들의 고민이 어떤 건지 좀 궁금하거든요. 그걸 좀 살펴주실까요? 예, 1위는 원하는 대학에 진학할 수 있을까요? 2위는 마지막 정년은 어떻게 할까요? 3위는 쉬운 수능에서 실수하면 어떻게 하죠? 뭐 이런 순위인 것 같습니다. 네,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우리 학생들이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 수능을 앞둔 수험생들의 가장 현실적인 고민 1위죠. 예. 이제 원하는 대학에 진학할 수 있을까요? 였습니다. 이럴 때, 이런 궁금증을 나타낼 때 선생님은 어떻게 우리 학생들한테 조언을 해주시나요? 예, 우리 뭐 학생들 뭐 막연하게 공부 열심히 하라 이렇게 지도하기보다는 이미 경험한 그 선배들의 성공 사례와 실패 사례의 케이스별로 이렇게 설득을 하면 훨씬 설득력이 높고요. 네. 지금은 이제 수능을 앞두고 있으니까 수능에 있어서는 실제로 대부분의 그 선배들 같은 경우는 평소 모의고사하고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지만 어쨌거나 최상의 컨디션을 끌어올리고 자신감을 가지고 평소 모의고사 보듯이 이렇게 치는 친구들이 좋은 결과를 항상 나타냈고요. 따라서 뭐 대박을 꿈꾸거나 또는 욕심을 내기보다는 아는 것은 실수하지 말자 이런 태도로 시험에 임한다면 오히려 최상의 점수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또 수험생들이 수능을 앞두고 이제 큰 고민 중에 하나가 마지막 정리는 어떻게 할까요? 라는 고민이 있는데요.
네, 정찬호 박사님, 네. 수능을 앞둔 학생들 마지막 정리를 어떻게 하는 것이 기억력에 도움이 될까요? 소위 뭐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 같은데 말이죠. 마지막 정리를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이 좋은가?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학생들한테 수능이라는 한 과목을 시험 본다라고 생각을 해라. 그래서 여태까지 뭐 국어, 영어, 수학, 뭐 과학, 사회, 탐구 뭐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지 말고 그 전에 이제 D-1 아닙니까? 이럴 네. 때는 그냥 전체적으로 그 자기가 여태까지 요약했던 요약본이라든지 저기 그 오답 노트 예, 같은 예. 것들을 갖다 다 놓고서 하나하나 이렇게 읽어가는 거죠. 그걸 갖다가 스킴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스킴법이요? 대충 훑어본다라는 뜻이면 스킴. 그래서 그런 식으로 쭉 한번 읽고 나면은 그러면서 거기에서 심상화를 하는 거죠. 그냥 단순히 글을 읽는 게 아니고 그림을 머릿속에 그려보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첫째 기억력도 좋아질 뿐 아니라 본인이 1교시부터 그리고 마지막 뭐 저기 탐구 영역이나 또는 직탐까지도 있었고 제2외국어도 있겠지만 거기까지 갖다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자신감이 충만해지므로 이런 방법을 저는 추천합니다. 예. 네, 그렇군요. 그런데 오늘 그 정찬호 박사님이랑 함께 하니까 저희가 다 약간 차분해지는 느낌이 예. 없지 않아 예, 있습니다. 맞습니다. 선생님의 효과인 것 같아요. 자, 이제 3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쉬운 수능에서 실수하면 어떡하죠? 이런 질문이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수능이 조금 쉽게 출제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다 보니까 그리고 올해도 좀 쉬운 수능이 예상이 되다 보니까 이런 질문이 있는 것 같은데요. 예. 선생님 어떻게 조언을 해주실까요? 예, 실수하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그 강박관념 오히려 더 실수를 부를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우리 학생들이 평소에 이제 모의고사를 굉장히 많이 봐왔고요. 이런 말이 있어요. 뭐 모의고사는 실전처럼 또 네. 실전은 모의고사처럼 봐라. 뭐 이렇게 쉽게 해서 수능에서 모의고사 보듯이 편안한 마음으로 이렇게 자신감 가지고 특히나 이제 문제를 좀 정독할 필요가 있고요. 밑줄 또는 부정문 등을 한 번 더 훑어본다면 실수를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올해 특히 이제 쉽다라는 것 때문에 실수해서 등급이 떨어지면 어떡하나 이런 불안감 정말 클 겁니다. 네. 정찬호 박사님, 그 네. 수능을 앞두고 학생들이 느끼는 이제 시험 불안 이게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시험 불안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러니까 시험 불안이니까 시험 쉽게 얘기해서 수행 불안의 일종이라고 하고요. 예. 어떻게 보면은 저기 전 세계가 쓰고 있는 어떤 질병명에는 아직 올라 있지는 않지만 수행 불안의 하나의 종류로 되어 있습니다. 그 시험 불안에서 느끼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유형들을 주로 살펴보면 안절부절 어쩔 줄을 몰라가지고 좀 막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예. 스타일이 있고요. 두 번째가 좀 이렇게 신체화가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자꾸 화장실을 들락날린다거나 한다거나 안 나던 땀이 졸잘잘잘 나오기도 하기도 하고 네. 그다음에 뭐 뒷목이 뻣뻣해지기도 하고 뭐 이런 어떤 신체 증상이 배에서 계속 꾸룩 소리도 납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드라마틱한 아주 강한 게 있는데 이게 과긴장형이라고 해가지고 흑백 그러니까 뭐냐면은 아주 머리는 하얘지고 눈앞은 까매지는 예, 예. 이런 학생들이 있습니다. 이게 아주 상당히 심각한데요.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은 재수 종합반이죠. 예, 예. 재종반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580명을 조사했는데 그중에 74명이 자그마치 그러니까 거의 이것도 역시 아까 얘기한 대로 8% 가까이 되죠. 그 학생들이 바로 시험 불안 때문에 바로 재수나 삼수로 넘어간 학생들이었습니다. 도대체 그렇다면은 시험 불안이라는 것이 과연 수능 원점수 만점이죠. 400점 네. 만점에 몇 점을 갈까 먹을 것인가. 저희가 연구를 갖다가 카톨릭 의대팀하고 같이 해봤습니다. 예. 원점수로 얘기했을 때 9.5점을 깎아 먹습니다. 9.5점. 그 점수가 과연 어느 정도의 그 폭이냐라고 얘기를 한다면 올해 9월 달에 봤던 9월 모평으로 보면 서울대 의과대학을 들어갈 학생이 이 시험 불안에 덫에 걸렸다 그러면은 죄송하지만 그 학교는 상당히 죄송하지만 경기권에 있는 모 한의학과를 들어갈 정도의 격차를 벌이게 됩니다. 예. 9.5점 정말 뭐 말만 들어도 굉장히 큰 점수지요. 이게 9.5점이라는 건 평균을 얘기하는 겁니다. 더 떨어지는 이건 학생도. 평균이고요. 제가 네. 봤던 아주 드라마틱한 케이스는 40점도 떨어졌고요. 어허. 그러니까 자기가 원했던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명문대, 뭐 스카이에 무슨 과였는데 지방대도 못 간 학생도 봤고 그걸 극복해서 또 이기는 케이스도 봤었고요. 예. 그럼 이제 평균치로 이제 봐가지고 9.5점. 서상원 선생님 9.5점이면은 뭐 좀 구체적으로 어느 지금 정도 우리 박사님이 될까요? 말씀하신 건 이제 평균의 9.5점인데 예, 예. 저는 이제 그거보다 좀 축소시켜 가지고
그 과목 전체 원점수 한 9점 정도로 한번 봤어요. 그래서 예.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문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영학과 기준으로 제가 봤는데요. 지금 국수형 오답 개수가 하나일 경우에는 그러면 국수형이 이제 97, 97, 97이고 탐구가 이제 47, 47이니까 원점수 합계 385점일 경우고 요게 이제 작년 수능에서는 이게 성균관대 경영학과를 이제 합격을 했고요. 예. 그러면 지금 한 개씩만 더 틀렸을 경우에 네. 두 개씩 틀렸을 경우에는 지금 작년 표준 점수 514점으로 지금 경희대 경영이 가능할 것 같고요. 세 개 틀렸을 경우에는 홍익대, 네 개 틀렸을 경우는 세종대. 그러니까 쉽게 생각해서 평균이 아닌 지금 단순 점수로 이제 국수형 한 개씩 세 개 차이가 지금 성균관대하고 경희대 차이를 벌이고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보면 평균으로 보면 굉장히 큰 차이가 나겠죠. 예. 자연계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연계도 보면 기계공학 중심으로 이제 봤는데요. 마찬가지로 하나씩 틀렸을 경우는 연대를 작년에 갈 수 있었고, 그 다음에 두 개 틀렸을 경우 한양대 기계공학, 세 개는 중앙대, 네 개는 인하대. 그러니까 연대와 한양대, 즉 국수형 하나씩만 더 맞으면 한양대 갈 친구는 연대까지 갈 수 있다. 아까 박사님 얘기는 이제 저기 평균이니까 이보다 훨씬 큰 차이를 벌일 수 있겠죠. 네. 그러니까 지금 불안 증세를 느끼게 된다면 이제 1년 동안 고생했던 게 어느 정도는 조금 실망감으로 다가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제 불안감을 없애는 게 중요한데 없애기 전에 본인의 상태를 아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박사님께서 이제 시험 불안 자가 테스트하는 방법을 알려주신다고 하는데요. 좀 소개를 네. 해주실까요? 뭐 제가 만든 건 아니고요. 공식적으로 국가에서 인정한 테스트 방법입니다. 네. 잠깐 그 그래프를 좀 볼 수 있을까요? 대학 문항은 20개의 문항으로 되어 있고요. 구성되어 있고 네. 0점부터 4점까지 본인이 체크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부터 아주 심하다까지 이런 식의 것을 체크를 하는데요. 아무래도 20개 문항이다 보니까 가장 심한 학생은 80점이 나오겠죠. 그래서 보면은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시험 기간 줄곧 마음이 편치 못하다. 또는 5번 같은 경우에 시험을 치는 동안에 내성적으로 원하는 학교를 합격할지 걱정이 된다든지 혹시 틀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주의 집중이 잘 안 된다. 답을 쓰는 순간에도 손발이 떨린다. 시험을 치는 동안에 몹시 당황한다. 시험을 치는 동안 가슴이 두근거리고 입이 마른다 등 20개의 문항을 갖다가 체크를 해봅니다. 네. 자,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보통 30점 이하인 경우에는 정상적 상태고요. 예. 31점에서 50점 정도가 나온다면 가벼운 시험이기 때문에 가벼운 시험 불안이기 때문에 간단한 어떤 그 조치가만 받으면 됩니다. 예. 반면에 51점에서 60점에 있는 학생 같은 경우에는 중간 시험 정도의 어떤 시험 불안이기 때문에 이완 훈련을 좀 미리미리 철저히 받아둬야 되고요. 부모와 교사의 적극적 도움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61점 이상인 경우에는 네. 조금 아주 극심한 시험 불안이기 때문에 전문가와의 상담을 적극 추천합니다. 네. 정말 심하다면 전문가를 만나야 됩니다. 저도 그 그렇죠. 고등학교 2학년 때 고3 이제 수능 날 가서 이제 봉사활동을 했었어요. 네. 근데 이제 실려가는 언니를 보고 어. 겁을 덜컥 먹었던 게 기억이 나더라고요. 저희도 한번 체크를 해봤는데요. 저는 36점 정도 나오더라고요. 네. 이 정도면은 빨리 이완 가벼운, 훈련 해야 되죠. 가벼운 시험 불안이니까. 선생님은 몇 점 나오셨어요? 저는 뭐 좀 둔감해서 그런지 그렇게 네. 많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30점 미만이 30점 나왔습니다. 미만. 예. 아, 두 분이 이제 수능을 다 끝냈기 때문에 그렇게 나오는 거고요.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아니 그러면 중요한 거는 이제 박사님 어떻게 극복을 해나가야 될지를 알려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몇 가지 간단한 방법을 뭐 시간 관계상 여러 가지를 말씀드릴 수는 있겠으나 가급적이면 좀 간단한 방법들을 좀 수험생들한테 이 시간에 좀 알려드렸으면 좋겠어요. 아주 유명한 제이콥슨이라는 아주 정신과 의사가 있습니다. 이분이 만든 비헤이비어럴 아스피린, 그러니까 행동 아스피린이라고 하죠. 이것만 하면은 전반적으로 자율신경의 밸런스라든지 더 나아가서 심리적, 정신적 안정감을 갖다 찾을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점진적 근유화는 사실 따져보면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전체를 이완해야 되는데 이 스튜디오에서 그걸 제가 다 보여드리는 거는 약간 좀 너무 시간 이상, 한 뭐 30분 이상 걸리기 때문에 불가능할 것 같고요. 아주 간단한 거 딱 한 가지만이라도 좀 알려드리고 싶어요. 네. 자, 보시면은 우선 우리는 사람은 참 이상해요. 자, 예를 들어 가지고 자, 정지원 선생님 예. 긴장해 보세요. 예. 자, 긴장 풀어 보세요. 예.
풀립니까? 모르겠어요. 인간의 몸은 이상하게 돼 가지고 마음과 몸은 이상해서 긴장해 이러면 바로 긴장합니다. 근데 야 풀어 이완해 릴렉스 그러면은 오히려 더 릴렉스가 안 돼요. 그래서 제이콥슨의 이 이론은 뭐냐면은 사실은 잘 보면은 이렇게 긴장을 시켰다가 추를 갖다 놓는 순간에 이완으로 가는 거죠. 하기 때문에 최고의 어떤 긴장을 갖다가 만들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러다가 놓는 순간에 긴장이 풀려가지고 이완 상태로 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한번 시범을 여러 개가 있겠지만은 지금 스튜디오에서 가능한 거는 지금 한 가지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아요. 따라해 볼까요? 네, 한번 자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팔을 앞으로 쭉 잡아 미시고 그다음에 주먹을 꽉 쥐세요. 그리고 여기에 아령이 30kg 정도 아령, 그러니까 그 역기라고 생각하세요. 이게 들려 있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온 힘을 다 줘가지고 내 어깨까지 천천히 자 30kg입니다. 잡아 당겨 보세요. 어깨까지 잡아 당기세요. 더 세게. 얼굴이 빨개지지 않으면 지금 잘 하고 계신 게 아닙니다. 자 여기서 놓고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고 심호흡을 하십시오. 좀 힘드실 거예요. 저도 지금 좀 힘든데 좀 있다가 방송이 좀 진행되고 난 다음에 보시면은 약간 긴장이 이완되어 있는 걸 느끼시게 될 거예요. 지금은 아직 좀 힘드세요. 하기 때문에 시험 보기 전에 그 약간 긴장이 된다, 불안하다 하는 학생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점진적 근유안 중에 한 가지 요거라도 좀 하면은 분명히 시험 성적에서 시험 불안을 어느 정도 막아낼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예. 네. 그렇군요. 이게 이렇게 팔하고 근데 가장 긴장하면 좀 이쪽이 저는 이렇게 되는 예, 편이거든요. 예. 혹시 이쪽도 풀 수 있나요? 있습니다만 지금 시범이 좀 어렵긴 한데요. 그래요? 네. 괜찮을까요? 잠깐 시간이 될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선생님 마이크 때문에 웃음 벗으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예. 왜냐면 지금 근육이 좋아가지고 좀 보여드리려고 아쉽네요. 예. 뒤로 돌겠습니다. 네. 예. 어깨를 뒤에 삼각근 두 개가 붙을 때까지 뒤로 잡아 당깁니다. 아주 세게. 그러니까 두 개가 붙어가지고 A4 용지가 그 안에 낄 정도까지. 그래서 하나, 선생님 둘, 힘들어요? 더 힘들어요. 셋, 넷, 다섯. 순간 풀 때는 팍 넣어야 됩니다. 다리 운동도 있는데 지금 다리 운동 보여드릴 수가 없고 이 정도를 좀 해주면은 자율신경의 밸런스도 맞고 심신의 안정감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8시 10분에 입시를 해가지고 그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약간 쪽에 본인이 긴장되는 것 같다 할 때는 이런 간단한 운동을 할 수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뭐냐면은 제가 사실은 시험 불안 때문에 상당히 고통을 받는 사람이거든요. 예. 학력고사 때가 아니고 사실 중학교 2학년 때 거의 지금은 보건실로 이름을 바뀌었지만 양호실에서 시험을 봤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게 뭔지 몰랐어요. 시험 보려고 그러는데 이상하게 막 손발이 떨리는 게 아니고 손발에 이렇게 뭐가 쪼릿쪼릿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왜 이러지? 그러다가 뭐 손에 글씨도 못 써지고 해가지고 그냥 양호실에서 시험을 봤던 적이 있어요. 알고 봤더니 그게 의사가 되고 나서 또 정신건강의학과 의사가 된 다음에 알아낸 게 뭐냐면 사람이 불안해지면은 자 호흡이 상당히 얕아져요. 예. 얕아지고 빨라집니다. 이렇게 좀 소리를 제가 좀 과장해서 낸다면 이렇게 쉬어요. 이렇게 되면은 폐는 알칼리화가 되고요. 몸은 그 산성화가 됩니다. 그래서 몸이 짜릿짜릿하고 그다음에 손발도 저리고 뭔가 기분이 이상한 느낌을 받게 돼요. 이럴 때에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호흡법이 있습니다. 복식 호흡처럼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원래는 이제 페이퍼백 호흡법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우리가 햄버거 살 때 쓰는 그 종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예. 구멍이 뚫려 있어 사실은요. 예, 예. 걷다 대서 호흡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까지 들고 가면은 좀 거시기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방법은 손으로 이렇게 코와 입을 막고 이 안에서 호흡을 하라는 얘기죠. 그러면은 산소 농도가
올라가는 게 아니고 이 안에서 순환이 되기 때문에 산소와 이산화탄소가 같이 움직여서 그 어느 정도의 그 시험 불안을 갖다 쫓을 수 있고 신체 몸에서 반응을 보이는 그런 저같이 이상하게 엎어져 가지고 시험도 못 보고서 그만 찌질이가 되는 그런 위험을 갖다가 넘길 수 있는 하나의 비상 수단입니다. 예. 이거 만약에 오늘 이거 보고 가는 학생들은 정말 큰 도움이 될 것 그렇죠. 같아요. 예.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팔 이완 운동은 30kg를 든다고 생각하고 쫙 힘을 줬다가 한 번에 확 푸는 거고요. 풀 때 잘 풀어야 됩니다. 예, 그리고 어깨는 쫙 뒤로 당겼다가 쫙 푸는 거. 그리고 호흡법은 손으로 얼굴을 이렇게 해서. 감싼 다음에 예. 해보면 조금 더 이완이 될 수 있다라는 건데 선생님 예. 네. 편해지는데요? 자, 지금 5분 지났습니다. 방금 제가 시계를 보고 있었는데 약간 그거 하는 게 편해져요. 5분 예. 지났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지금부터 편안하게 아마 방송 시작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시험 불안을 극복해서 좀 모의고사보다 수능을 네. 더 잘 보는 게 이제 우리 학생들의 바람이 아닐까 싶은데요. 선생님, 근데 이게 과연 가능한 일인지 좀 희망적인 이야기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예. 뭐 사실은 대부분은 뭐 그렇지 평소처럼 나오는데 가끔은 우리 대박이라고 하는 학생들이 나옵니다. 사실 네. 작년에 우리 반 학생 자료를 조금 화면에 준비했는데요. 잠깐 한번 보시면요.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3월서부터 그 화면을 보시면은 국어 성적은 원래 3월서부터 굉장히 우수한 학생이었고요. 네. 9월 달에 2등급이었지만 그 1등급에 가까운 2등급이었고요. 다만 이제 수학영어가 좀 취약한 특징이 있고 사탐도 지금 취약했었는데 작년에 이제 수학영어가 조금 쉽게 나온 탓도 있지만 끝까지 최선을 다했다는 친구거든요. 그래서 수학이 원점수 93점, 영어는 원점수 100점을 맞아가지고 지금 2등급 1등을 맞았고 사탐도 지금 최상으로 끌어올려서 사실은 6월에 비해서는 100분위 합계로 보면 수능이 거의 뭐 52점이 상승했거든요. 네. 그래서 작년에 중앙대 공공인재학부에 합격한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조금 대부분의 학생들이 뭐 이렇게 꿈은 꾸겠지만 이렇게 나오기는 좀 쉽지는 않고 다만 대박을 꿈꾸기보다는 평소 실력을 좀 최대한 발휘하자. 그러니까 실수를 최대한 줄이자. 이런 작전으로 나가면 오히려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수시보다 정시를 기대해야 되는 학생들이 많이 있을 텐데요. 서 선생님, 수시에서 이제 좋은 결과를 얻지 못했을 때 예. 많이 흔들리긴 하지만 또 그렇게 어려움을 겪어도 정시 잘하는 친구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요. 우리가 이제 수시에 인원을 많이 뽑는다 그러니까 수시가 다인 걸로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실 이 친구도 이제 저희 반 사례인데 제가 한번 좀 소개를 해보면 네. 6월 모평에 우리 친구가 350에 2.4등급을 맞았고요.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이제 내신이 한 4등급대였고 그렇지만 성적 향상도가 1학년보다 2학년, 3학년 뚜렷이 높아졌고 예. 비교과 활동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래서 서울시내 이제 중상위권에 학생부 종합전형하고 논술전형을 이제 6회를 지원했는데 안타깝게도 이제 전부 실패를 했습니다. 예. 그렇지만 이 친구 이제 끝까지 수능 때가 최선을 다해서 이제 주고 공부를 했고 결국 수능에서 100분이 375에 1.8등급을 맞았어요. 그래서 작년에 홍익대 국어교육하고 경희대 경영학과에 추가 합격해가지고 지금 잘 다니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예. 자, 그리고 이제 또 다음으로 해볼 이야기는 우리 학생들뿐만 아니라 우리 학부모님들께서도 좀 긴장을 많이 하고 계시고 아이들 눈치 많이 보고 계실 텐데요. 박사님, 우리 학부모님들께서 우리 수험생들에게 조금 유념해야 될 부분들이 있을까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수험생이 있는 집안에서는 부모님들이 뒤꿈치도 이제 들고 다녀야 되는데 예. 너무 그렇게 하는 것이 학생들에게 더 많이 부담이 된다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살짝 관심만을 좀 꺼주는 그런 엄마 아빠가 돼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참 우리가 지금 뭐 화성에 물이 있다, 뭐 외계인이 살고 있을 거라는 이 세상에도 뭘 하고 있냐면 점집 가가지고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사지선당이다. 그러니까 오지선당인가 예. 지금은 그중에서 기억, 니은, 디귿이 답이거나 헷갈릴 때 뭐를 찍는 게 답이니까 뭐 이런 것도 하질 않나. 뭐 별의별 거 다 하죠. 약도 먹이고 한데 참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제일 큰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좀 부모님들이 함부로 과학적으로 검증이 안 돼 있는 어떤 한 방에 끝내줄 수 있는 어떤 약들을 갖다가 함부로 주는 거.
그것도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냥 차라리 고기를 마시는 걸 좋아하는 요리를 해주는 게 좋지. 네. 예. 이를테면은 무슨 물범 요리를 물범을 갖다 사서 끓여준다든지, 예. 또는 뭐 신경 안정제를 갖다 먹인다든지, 또는 우황청심원 같이 뇌졸중에 먹는 약을 먹여가지고 애를 갖다 잠을 재워가지고 쑥 망치게 한다든지, 이러한 어떤 그 부모님의 정말 지극정성 사랑이긴 하지만은 자칫 잘못된 그런 부분이 나갔을 경우에는 내 자식의 그 장래는 아니지만은 미래 전체는 아니어도 이번 수능을 망치게 하는 부모가 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부분은 좀 조심하시는 게 좋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우리 부모님들도 이완 훈련 좀 하시면서 마음 편안하게 드시는 게 가장 우리 학생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우리 학생들도 컨디션 관리 그리고 건강 관리 잘해야 될 텐데요. 서사 선생님도 조언 한 말씀 해주시죠. 예, 그 아까 박사님 말씀처럼 이제 학부모님도 그렇게 해야 되지만 사실 우리 학생들 같은 평소에 먹던 음식을 먹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좀 지금은 뭐 점수 안 나오는 영역이 욕심을 내다 보니까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지금 잠대를 놓쳐가지고 낮에 조는 학생이 그렇게 많아요. 그래서 이 잠대를 놓치는 이 습관은 남은 이틀이라도 지금 좀 수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네. 네. 자, 지금까지 이제 고3 담임 선생님이신 서상원 선생님과 그리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신 정찬원 선생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저희는 잠시 광고 보고 오겠습니다.